네, 대중문화계 소식 알아보는 스타뉴스 시간입니다.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차승원 씨 아들이죠. 차노아 씨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절대 합의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A양의 어머니가 그제 한 방송에서 밝힌 건데요. 네. A양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엄마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러 왔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현재 딸이 대인기피증 진단에 위험, 위궤양까지 얻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차노아 씨는 재판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마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증거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조사가 너무 오래 진행돼 탄원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A양의 어머니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차노아 측과의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차노아 씨는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현재 성폭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성폭행 피소에도 불구하고 영화 하이힐의 촬영을 진행해 현재 영화 촬영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최근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단독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가수가 전시회라는 조금 독특한데 어떤 전시회인가요? 네, 좀 독특한데요. 지드래곤 얼마 전 첫 솔로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정규 2집 앨범 쿠데타를 발매했죠. 네. 그 기념으로 만든 자리인데요. 한마디로 아티스트로서 지드래곤을 고스란히 정리한 공간입니다. 전시회 이름은 지드래곤 스페이스 8인데요. 지드래곤의 생일이 1988년 8월 18일이고 네. 데뷔한 지 8년 차 첫 솔로 월드 투어도 8개국에서 진행되는 등 유난히 8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아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들을 비롯해서 월드 투어 때 입은 의상과 공연 소품 등 88점의 전시물을 8일 동안 하루 8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4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음반 쿠데타에도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데요. 무대 제스처나 표정, 스타일 등에서 삐딱하게를 컨셉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게 목표여서 앨범명도 쿠데타로 지었는데 타이틀곡도 한 곡이 아니라 블랙, 네가 뭔데, 닐리리아 등 4곡이나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닐리리아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의 보이스 샘플을 힙합에 접목시킨 실용적인 정신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특히 세계적인 여성 힙합 뮤지션인 미시 엘리엇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드래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리고 한국 음악을 항상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도 계속 그런 가요의 뭔가 정서라든지 그런 게 항상 배겨 있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 음악을 듣고 그런 음악을 모티브로 만들더라도 항상 그 베이스 안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는 한국 분들을 넘어서 외국 분들도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럽고 이 한류라는 말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왕 시작된 거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드래곤의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국내 선주문만 30만 장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계속 불황인 상황에서 남자 솔로로는 아주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드래곤 씨가 아주 끼가 많군요. 네. 그리고 가왕 조용필 씨는 오늘 11월 일본 도쿄에서 15년 만에 단독 공연을 갖는다고 하죠.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조용필 씨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그동안 한참 동안 콘서트를 갖지 못했는데요. 네. 오는 11월 7일 도쿄 국제포럼홀에서 단독 공연 원나잇 스페셜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말씀하신 대로 15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에 맞춰서 다음 달 19집 앨범 헬로의 일본어 버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 일본어 음반에는 2PM의 태견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타이틀곡 헬로를 비롯해서 바운스와 걷고 싶다의 일본어 버전이 실립니다. 또 새롭게 편집한 헬로 뮤직비디오와 배우 조한선이 출연한 걷고 싶다 뮤직비디오, 올 상반기 전국 투어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가을이라 그럴까요? 연예계 결혼 소식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인 안선영 씨가 다음 달 드디어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죠? 네, 그 코믹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예능과 그 드라마를 오가면서 활약하는 분이죠. 안선영 씨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최근에 웨딩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그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안선영 씨. 평소 장난스러운 모습과 달리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이죠. 네. 평소 안선영 씨는 예비 신랑에 대해서
부산의 이병헌이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얼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살 연하의 사업가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고향인 부산에서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예물과 예단, 혼수 등을 생략한 최소한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각자 방송과 사업을 고려해 당분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꽃보다 할배의 주인공 중 한 분, 이 배우 신구 씨가 연극 무대에 오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구 씨 최근 꽃보다 할배로 구야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맞아요. 만큼 인기를 얻었죠. 이번에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라는 연극에서 손숙 씨와 함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네. 연극은 작가 김광탁의 자전적 이야기로 가난 말기의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신구 씨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 역을 맡았는데요. 가난 말기의 푸석하고 흐릿한 눈빛, 갈라진 목소리 등 환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꽃보다 할배를 찍으면서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신구 씨는 유럽과 대만을 다녀오고 연극 연습을 시작했다면서 오히려 활력을 얻어서 도움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신구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 사람 죽는다는 게 숨 들이쉬었다가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죠.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이죠. 숨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건데.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예. 네, 손숙 씨와 신구 씨 진짜 부부처럼 아주 리얼한 연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영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조민수 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고 하죠. 네, 바로 어제 대종상 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배우 이병헌 씨와 조민수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네. 이병헌 씨는 대종상이 앞으로 사랑받으려면 권위 있고 공정한 영화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민수 씨는 할리우드는 이병헌 씨가 책임지고 본인은 주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두 배우는 지난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각각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와 피에타로 남녀 주연상을 받았었죠. 현재 이병헌 씨는 전도연, 김고은 씨와 영화 협녀 촬영을 시작했고 조민수 씨는 40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관능의 법칙을 찍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년이란 시간 거의 반세기를 그 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반세기를 계속 사랑받으며 유지하려면 아마도 더 권위 있고 또 더 공정한 그런 영화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0회 맞이하는 대종상 영화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받았고 병헌 씨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50회 더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제 멋지게 장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종상 영화제 그동안 공정성, 투명성 논란으로 말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시상금 제도나 심사위원 제도를 대폭 보강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봉 영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느덧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극장가는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관상입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패하고 왕권을 빼앗는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관상쟁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접목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 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한재림 감독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절망감을 담았습니다. 현대극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드라마의 힘이 재미가 좀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어렵지만 그 반대로 또 재미도 많은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설경구 문소리 씨 주연의 스파이는 추석 연휴에 어울릴 만한 코미디 액션물입니다. 스파이들의 특급 작전에 휘말린 부부 이야기를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유쾌한 코미디로 재밌게 버무렸습니다. 태국과 한국으로 가며 촬영해 볼거리가 풍성하고 다니엘 헤니와 고창석 씨 등의 감초 연기도 빛을 발합니다. 근데 코미크한 연기는요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들이랑 이렇게 항상 코믹 연기 했어요. 해리포터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판타지 영화 섀도우 헌터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녀에서 갑자기 세계를 구하게 된 혼혈천사 주인공의 사랑과 모험을 그렸습니다. 원작 소설은 미국에서 2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를 모았습니다. 역시 판타지 영화인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는 전편에 이어 또 한 번 거대한 스케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신의 로건 레먼이 주연을 맡아 전설의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나는 다이나믹한 모험담을 그렸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를 극복한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실화 괜찮아 삼바는 가족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베스트셀러 오체 불만족의 저자로도 알려진 주인공은 직접 영화 속 선생님으로 출연해 배우 못지않은 연기를 펼칩니다. 가을밤을 오싹하게 만들 공포 영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 한 달 만에 제작비의 11배를 거둬들이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컨저링입니다. 실제로 일가족이 경험한 실화인데다 무섭고 잔인한 장면 없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